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계리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정말 고생 많으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시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실수를 주시게 되면요, 그것이 곧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의 응원하기 위해서 정렬의 빨간색 후드티와 따위 모자까지 한번 좀 써봤습니다. 예, 신선하죠? 괜찮죠? 괜찮다고 해줘잉.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근대 시대 또 핵심 문제 몇 문제 골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건의사항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게 문제풀이 강의가 길다. 사실 뭐 그렇게 핵심적인 것만 줄였어도 길다라고 또 이렇게 어, 정말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설명이 꼭 필요한 거, 해설집을 봐도 좀 설명이 필요한 거다라고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들 더 추려서 좀 압축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질문 전용 밴드 있죠? 가입들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땡큐베리 감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기 쭉 보니까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책. 농사책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농가 집성은 고려 말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 이 농가 집성이 아니라 농상집요라는 책이죠. 농상집요. 여기에도 이제 모내기법이 소개가 됐는데, 고려 말에 그래서 모내기법이 일부 남부 지방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은 조선 후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농가 집성은 이제 그 신속이라는 그런 학자가 지었던, 조선 후기 때 지었던 농사책이고요. 농사시설은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온 거니까 당연한 거고 정답. 그 다음에 산림경제, 당연히 틀렸겠죠. 박세당이 과수, 축산 등을 소개한 것이다. 박세당이 아니라 홍만선이라는 학자입니다. 관홍조선은 홍만선, 관홍조선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이 박지원이 중상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농서를 지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여기에서 좀 약간의 제가 이 농사책을 정리한 그 해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붕당의 폐단을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예송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예송하고 황구까지 합해가지고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암기 팁을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예송은 그 효종의 아들이 현종 때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환국은 숙종 때 있었던 것이죠. 일단 예송을 물어보니까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종 때의 특히 이제 서인들, 효종이 굉장히 그 북벌 계획을 좀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서인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종이 죽고 나서 서인들은 어찌됐건 효종을 좀 강등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반대로 남이는 장자인 소윤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후계자가 이어받은 것이어서 장자와 다름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보겠습니다. 갑인예송에서 남인이 조대비가 9개월 복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이 조대비가 바로 이제 그 인조의 계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갑이니까 기해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겼어요. 효종이 죽었을 때. 그래서 조대비가 그 1년상 입는 것을 결정을 했던 것이고,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효종을 이제 적장자로 봤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 근데 맨 처음에 기해예송 때는 이제 서인이 이겼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효종비가 죽었을 때에 아무래도 효종비다 보니까 남인은 1개월 입어야 된다, 서인은 9개월 입어야 된다,
이때 이제 남인이 이겼었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옳지 않은 것. 갑인예정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 복이 아니라 1년이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귀의 예송과 갑인 예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라고, 요 근거 볼게요. 요 근거 보게 되면은 서인은 왕사동례를 주장을 했습니다. 왕사동례의 뜻이 뭐냐? 국조오례의를 근거를 두었다. 이게 되는데, 남인은 왕사부동례, 의례의 왕례편의 근거를 주장했다라는 그런 뭡니까? 얘를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국조 오례의의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남인은 국조 오례의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부동리입니다. 사실 이 국조 오례의 성종 때 만들어진 국조 오례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내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싸웠던 거예요. 국조 오례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더라면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사실은 이 당시에 붕당의 패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냥 막 우겨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었어도 국조 오례에 이런 부분이 없었어도 태주작업으로 싸웠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장을 펼치는 인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샘물이라니.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가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게 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수공업자가 기술을 익히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산업공상의 3인이 모두 공공하게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학파 실학자인 박제가의 주장이죠. 또 박제가 같은 경우는 소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청나라와의 교역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어떤 무역선, 이것을 만든 것을 또 주장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1번. 존원 만물 일체설로 지행합일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존원 만물일체, 지행합일. 이 양명학이죠? 양명학입니다. 자, 2번. 화이론적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했다. 이건 서인들 가운데서 특히 노론. 그래서 이 서인의 교조라고 일컫는 송시열의 주장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같다는 인물성 동론의 입장을 보였다. 자, 이것은 노론들 가운데서 누굽니까? 누구들이 주장이에요? 낙론파들의 주장이죠. 노론들 가운데서 서울에 있는 낙론파들. 그러니까 낙산 아래에 있다 해가지고 낙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물성 이론을 펼쳤던 것은 이 충청도 지방에 있었던 그런 노론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론들 가운데서 호론들의 집장을 보이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인물성 이론이 됐든 인물성 동론이 됐든 간에 노론들의 주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인물성 동론은 이제 나중에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연결이 되죠. 또 그 다음에 인물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농촌사회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경세치용. 이건 중농학파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상학파,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바로 뭡니까? 인물성 동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양명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제두를 비롯해서, 정제두가 어디 살았어요? 강화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정제두를 따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강화학파라고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네, 정답 3번. 자, 13번 문제.
다음 향촌사업의 변화에 대한 양반층의 움직임으로 오른 것은 지금까지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양반은 새로 성장한 분홍층의 도전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에 분홍층의 성장을 받았죠. 그래서 이미 몰락한 양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이런 분홍층,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진출하는 거죠? 바로 향회에 진출하는 겁니다. 이 향회라는 건 그 마을의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 향회를 장악을 했었는데, 근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분홍층들이 수령의 어떤 러브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갖춘 분홍층은 수령을 중심으로 뭐 어떻게 했대요? 응?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건과 결탁해서 향안의 이름을 올리는 한편, 이 향안이라는 건 여기에 소속된 그 명단을 얘기하는 거죠. 양반들 명단. 그리고 회인 향회를 장악하여 향전사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 분홍층은 종래의 제지사죠. 원래 있었던 그 양반층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양반층들. 얘네들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 제도, 세금 걷어들이는 거,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임직에 진출하여, 여기에 이제 진출해서 간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전 세력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다. 자, 여기에서 분홍층들이 원래 양반층이 아닌데 고을 수령의 러브콜을 받아서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사또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조선 정기에 비해서 지방 수령들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예,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리고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1번 향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자, 이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 농민들의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번 고르면 안 되겠고, 2번 양반의 결속을 위한 납속책 확대 시행을. 자, 이건 납속책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공명책과 더불어서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반층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네. 3번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서원이나 사후 건립을 확대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서원, 뭐 사후 이런 것들 건립을 막 세웠습니다.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향해를 통한 수령권의 견제와 이서층의 통제를 강화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수령과 이서층, 그러니까 얘네들 보통 이서층들을 그 행정실무 관료들, 중위층들, 여기서 말하는 이성층은 그 중인들 가운데서 육방 관속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던 얘기고 정답 3번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 어디에서 여러분들 여기 내 얼굴 좀 줄여야 되겠다. 그쵸? 네. 여기 해설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44번. 조선 후기 과학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찍지만 마시고요. 이런 것도 챙겨보시면 이런 문제가 혹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 자신있게 또 맞힐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하 원본이 도입하였다. 네, 조선 후기에 이 기하학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양 과학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2번. 지석영은 서양 의학의 성과를 토대로 서구의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했다. 지석은 이제 19세기 때의 의사잖아요. 종두법, 천연두 예방법인데 이것을 최초로 우리나라 실제 임상에 실시했던 사람이죠. 소개한 건 아니에요. 그럼 소개가 누굴까요? 참 의외로 이 소개를 한 게, 그러니까 정약용은 이 손을 안 댄 분야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종합적인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약용이 지은 마가회통이었죠. 자, 3번 고려 만국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전해짐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의 지지를 갖게 됐다. 그죠? 마테오 리치의 고려 만국전도. 이거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와, 대한민국 이렇게 적어? 중국도 그렇게 세계의 중심이 큰 나라가 아니네. 그쵸? 자, 4번 서호수란 사람은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을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양하여
한국 농학의 새로운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정답은 2번이다. 마가 활동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다음 주장을 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경도로 180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의산문답입니다. 의산이 누구의 호예요? 홍대용의 호예요. 그러니까 홍대용은 여기 그 지문에서 보듯이 어떤 내용? 지구가 둥글다. 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지전설을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북학파 실학자이기도 하고요. 자, 옳지 않은 것.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무한 우주론. 당연한 거죠. 지전설을 주장했으니까. 신분이 아니라 재능과 학식 여부도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학파 실학자들 같은 경우는 신분제도 폐지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중록파 실학자들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폐단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폐지까지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자, 3번.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는 인물성 이론의 입장에서 자연과학을 탐구했다. 자, 이것은 노론들 가운데서 이 충청도 지방 이 호론들의 그 주장이죠. 그 인물성 동론이 바로 실학자들,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자, 4번. 실험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어 지금까지 믿어온 고정관념, 상대주의 논법으로 표현했다. 실용은 실질적인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허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허풍 떠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 그 말의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실험과 허자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니까 3번 옳지 않겠죠? 3번이 정답이다. 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같은 시기에 경제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임금 규정으로는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페이 주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뭐 월급까지는 좀 뭐하고 열심히 일한 일당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목수 1인당 매일 돈 사전 이품, 조각장 1인당 매일 돈 사전 이품, 기와장 1인당 매일 쌀 3승과 돈 2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들이죠. 그 다음에 석수, 돌멩이 다루는 장인들. 서울의 한시웅이라는 사람은 782일을 일했고 개성의 고복인이라는 사람은 752일, 광주의 송복남이라는 사람은 577일 하고 반나절, 경기의 정수대 694일, 충청의 김순노미 168일, 화성성역 의궤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조 때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들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조선 후기에 이 수공업과 관련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1번. 인삼 재배농과 홍삼 제조업이 창성했다. 인삼, 여러분들 송삼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개성상인들. 2번. 국가사업에서 부역노동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가지고 노동력 행사하는 거 줄어들죠. 그 대신 뭐를 냈습니까? 세금을 했어요. 그만큼 국가에 끌려가서 노동하느니 차라리 돈 세금 내고 자기는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겠다.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3번. 국가에 장인세를 바치는 납포장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지금 반대가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장인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 납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과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내는 명목으로 가서 부역을 했었잖아요. 이 장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오게 돼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납포장이 증가한 거죠. 이거 틀렸고. 4번. 농촌을 떠나 도시나 광산 등에서 임노동자가 되는 농민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농과 빈농으로 이제 농민층이 분화가 되면서 특히 빈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노동자, 노동하는 사람들, 품팔이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잘 나왔네요. 정조 때 장인 등록제를 폐지시켜 버렸다. 자, 71번. 다음 역사서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사제강 서인들의 입장에서 북벌운동을 지지하였다. 자, 여사제강은 송시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인들 맞죠? 예, 맞는 얘기고. 자, 동사라는 역사서입니다. 붕당 정치를 비판하였다. 자, 동사는 이종희가 쓴 역사책입니다. 여기서 붕당 정치 또 폐단이 많이 나니까 비판했고. 자, 동사강목 안종복의 동사강목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당군부터 쭉 우리의 역사를 기술했어요. 이게 국학의 발달로 봐가지고 성리학을 비판했다라고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함정이란 얘기입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지지합니다. 한편 또 실증적인 어떤 연구를 또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도 챙기고 실증적인 어떤 연구도 챙겼던 것이 바로 동사 강목이다. 자, 동국 통감 제강. 자, 동국 통감 제강. 현종 때 홍여하란 사람이 남인입니다. 남인의 입장에서 왕권 강화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인들 주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을 주장을 했었고 서인들은 냅둬요죠. 자기들이 국왕보다 더 높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분권을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 신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서인들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다음 학문이 조선 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가장 타당하게 추론한 것은 무릇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은지야 먹는 것을 안다.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곧 뜻이요. 곧 행의 시작이다. 먹는 맛의 아름다움과 싫어함은 반드시 입에 들어간 것을 기다린 뒤에 아니 어찌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먼저 먹는 맛의 아름다움과 싫어함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지식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았는데 말로만 떠드는 건 그건 모순된다는 얘기죠. 바로 뭐예요 이게?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예. 그래서 양명학은 언제 나왔어요? 명나라 때 나왔었죠.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왕양명의 전승론의 일부죠. 자, 1번. 노론의 일당 전제화에 기여했다. 노론들은 양명학 싫어요. 오로지 예, 성리학만. 사상적 경직성을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죠. 명분론을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강화하였다. 아유,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명분을 중시하고 가부장적 그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성리학적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서열 따지고 신분 따지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자의 어떤 유별 이런 것 따지는 거 전부 다 성리학이에요. 여권 신장에 기여했다. 양명하게 여권 신장까지 기여하지는 못했던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권 신장까지 가는 건 너무 앞서간 거고요. 자, 124번. 미추진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아까 딱 느낌 왔다. 경기도에서 실시가 됐대. 토우와 박납인들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도는 바로 뭐예요? 박납의 폐단. 바로 뭡니까? 대동법이죠. 광해군 때 실시했던 대동법.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나 지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공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호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처음에 말씀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동법은 토지 면적에 따라서. 자, 운영 과정에서 유치민은 증가하고 상납민은 감소했다. 자, 유치민은 그 마을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곡식을 얘기하는 거고, 상납민은 말 그대로 상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바치는 거죠. 자꾸 중앙에 바쳐라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상납민은 느는데 유치민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고을 관리들 수령들이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 수탈했던 것이죠. 네. 3번. 인징, 족징 등 폐단이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징, 족징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련된 겁니까? 균역법에 관련된 균역법의 폐단이죠. 예. 영조가 실시된 균역법 1년에 한 필로 깎아줬었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으로 죽은 사람에게 걷어들이는 백골징포, 또 어린 아이에게 그 뭡니까? 이렇게 걷어들이는 황구첨정, 어린 애기들의 입을 그 누런 입으로 봤기 때문에 황구라고 했죠. 도망간 이웃의 목, 인징, 도망간 친족의 목, 족징, 이런 폐단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귀양 가가지고 그 애절량이라는 시를 지었죠. 어떤 여자가 막 슬피 울었어요. 예, 남편을 좀 살려달라. 근데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포를 못 내가지고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이 군포는 원래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들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애절량, 그래서 양기,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렸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애절량. 예. 별공 진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대동법을 실시했다고 해서 공납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별공과 진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특히 바치는 게 이제 진상 그러는데, 이것이 백성들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어찌됐건 개수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진상품 그러면은 제품의 품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진상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어찌됐건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말 울트라 압축을 했네요. 울트라 압축으로 근대 시대의 문제, 아주 핵심 문제만 골라서 풀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7분이 넘었습니다. 기운들 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몇 달은 안 남았죠.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중요한 문제들 핵심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